네, 저는 이번에 글로겐의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1학년 이슬비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작년 ICCV에 어셉된 논문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영어 프롬프트가 아닌 다른 컨디션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고자 합니다. 글루겐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레이턴트 벡터를 요 디노이징 하면서 얻은 텐서를 요 디코더에 넣어주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타우 세타의 인코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컨디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제 이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연결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이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디코더 간의 커플링이 상당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때문에 다른 종류의 컨디션의 인코더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디퓨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글로겐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컨디션 인코더를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 얼라인을 시켜주는 요 작은 크기의 글루넷을 학습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이 영어 프롬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오디오나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프롬프트 삼아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 논문의 키포인트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두 블렛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컨디션 인코더의 교체의 어려움과 이를 글로넷으로 해결했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글로넷을 이용을 해서 다른 종류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모달리티까지 프롬프트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잠깐 이 스테이블 디퓨전과 여기서 이 글로넷에서 사용을 하는 오디오 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시는 것 같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4x 64, 64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 텍스트 인메딩 같은 경우에는 77x 768의 쉐입으로 들어가게 되며 실제로 이제 유넷에서 이 텍스트 그 토큰들 인베딩이 계산이 될 때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와 다른 정보들이 퓨전된 값들이 이제 각각의 텍스트 토큰별로 어텐션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토큰들이 꼭 의미 있는 토큰들이어야 한다. 어,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디오 클립입니다. 이름처럼 이제 이 기존의 클립을 이 오디오 스페이스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요 인베딩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x 1024 이 쉐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글로겐이 연구 목표를 달성했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요 아래에 설명된 내용은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새로운 언어 모델과 이 기존의 이미지 디코더 간의 다리 역할을 해줄 요 글로넷을 학습시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시는 그림이 이 글루넷의 프레임워크인데요. 글루넷은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 소스 인코더 인베딩 공간을 타겟 인베딩 공간에 매핑을 하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 인코더를 텍스트 인코더에 매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올드 인코더가 텍스트 인코더, 이 뉴 인코더가 그 오디오 인코더가 될 것입니다. 이때 두 인베딩 공간은 이제 서로 다른 인코더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어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글루넷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토 인코더 스타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서 이 소스 피처를 타겟 피처에다가 매핑을 할 수 있는 그 인코더 M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로스는 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엘리먼트 와이즈 얼라이먼트 로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와이즈 얼라이먼트 로스, 그리고 즉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 마지막으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먼트 와이즈 얼라이먼트 로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글루넷을 통과한 이 피처 X 얼라인 이 값과 이 X 타겟의 피처가 이제 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유사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X 타겟 값과 이 X 얼라인먼트, 이 X 얼라인 간의 MSE를 이용을 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트리뷰션 와이즈 얼라이먼트 로스인데요. 요 로스도 말 그대로 이 두 피처 간의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유사해지기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피처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요. 이제 이게 논문에서는 소스 피처를 타겟 피처로 매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변환된 요 X 얼라인을 다시 소스 피처로 복원하는 요 N, 즉 이 글루넷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로스를 적절하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최종 로스를 뽑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모델 아키텍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루넷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MLP 베이스의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그 레이어 논, 마지막으로 갤루, 이러한 블록을 여러 번 거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 디테일하게 아키텍처를 보기 전에 이제 이 각 텍스트, 뭐 오디오, 이 임베딩의 토큰 쉐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텍스트 임베딩의 경우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77 x 768의 쉐입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x 1024의 쉐입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딱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만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1 x 1024로 표현된 하나의 오디오를 바로 이 텍스트 임베딩 77 x 768로 매핑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1 x 1024로 표현된 오디오 토큰을 요 16으로 나눠서 리쉐입을 해서 요 16 x 64의 쉐입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요 16 x 64의 토큰을 이 77 x 768로 매핑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16 x 64라는 쉐입을 한 번 더 보면은 결국 시퀀스 디멘전이 16, 토큰 디멘전이 64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이 기존의 아키텍처를 좀 더 접목을 해서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소스 정보의 쉐입이 다음과 같고 타겟 정보의 쉐입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먼저 시퀀스 디멘전을 이 MMP를 태워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한번 시킨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도 타겟 시퀀스 타겟 피처의 인베딩 쉐입에 맞도록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글루넷 같은 경우에는 약 최대 6,1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요 크로서 모달리티 얼라이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이 글루넷을 통과를 하면서 피처들 간의 쉐입은 맞춰졌지만 이 지금까지의 과정은 클립 텍스트 토큰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텍스트 토큰의 특징이란 이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 셋에서 랜덤으로 10,000개 텍스트 데이터를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거쳐서 토큰 임베딩을 뽑게 되고 이 임베딩 디멘전과 그리고 전체 데이터 개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총 그 10,000개의 데이터는 결국 77이라는 하나의 시퀀스로 표현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77개의
그 17개의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이 디시밀러리티 맵을 그린 결과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이 토큰별로 그 유사성이 굉장히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점들이 흐릿해서 그런데 여기 요 부분들이 대부분 빨간색 점들이 분포하고 있고 요 부분들에는 파란색 점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어떤 컨디션 인포메이션인 텍스트 정보가 이제 유니폼하게 분포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추가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더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결국 이 마지막 부분의 토큰 값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이 마지막 토큰을 랜덤 노이즈로 변경을 해서 이미지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생성 결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 라스트 토큰과의 디스턴스가 이제 이 인포메이티브 함을 정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올개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요 라스트 토큰과의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초반에 토큰들에 굉장히 인포메이티브 함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토큰별 정확도를 좀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디스턴스 값으로 이제 리웨이팅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셋업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컨디션 인코더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국어를 생성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요 그 컨디션 인코더를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 이 사운드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말씀드린 이 오디오 클립의 오디오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로 표현된 거는 네, 이번 실험에서는 보지 않을 거고 요 밑에 다국어로 표현된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데이터셋에서 이 약 200만 개의 센텐스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어반 사운드 8K라는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외에 뭔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과 같은 부분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실험 결과는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줄여서 들고 왔는데 일단 멀티링결 T2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롬프트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이 각 언어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이 가장 왼쪽 컬럼이 이런 언어들을 이제 이 모델로 번역을 해서 이제 기존의 T2I 모델에다가 던졌을 때 이미지 생성 결과 그리고 이제 요 글루넷은 리웨이팅 메소드를 뺀 글루넷 그리고 마지막은 이 리웨이팅 메소드를 추가한 글루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리웨이팅을 통해서 좀 토큰별 중요도를 반영한 이 블루넷의 성능이 기존 트랜스레이션 모델의 성능과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재밌어서 들고 온 부분인데 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언어를 한 번에 프롬프트로 받아서 이 이미지를 제너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기존에 그냥 요런 텍스트를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에 던져줬을 때보다 훨씬 더 이미지에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사운드 투 이미지도 기존의 실험 세팅과 거의 동일한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학습한 데이터셋 제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이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넷을 이용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프리트레인된 새로운 인코더와 이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얼라인을 시켰으며
이제 이러한 글로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컨디션을 받아 이미지를 생성해 보니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엑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가능했다라는 것으로 이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